여러분, 넷플릭스 시리즈 블랙미러 보셨나요? 저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요. 기술이 인간의 삶을 얼마나 기괴하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재밌는 TV쇼예요. 이렇게 SF물에서만 나오던 기괴한 기술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회사 두 개는요, 그냥 신기하다를 넘어서 조금 기괴하고 섬뜩할 수도 있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이게 어떤 회사들이 생각만 하고 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돈을 내면 살 수 있는 기술들이에요. 둘 다 뉴욕타임즈 테크놀로지 팟캐스트인 하드포크라는 프로그램에서 2025년 가장 아이코닉한 테크놀로지 50개 안에도 든 회사고요. 첫 번째는 프렌드라는 웨어러블 AI 회사입니다. 아마 뉴욕에서 지하철 타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이 광고를 보셨을 텐데요. 슬로건도 조금 기괴해요. Your new roommate is waiting. 새로운 룸메이트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또 not imaginary. 상상 속의 친구가 아니라 진짜다. 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목걸이 펜던트예요. 애플에서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되게 애플 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모던하고 슬릭한 젠지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이죠. 광고 자체도 요즘 세대가 좋아할 만한 그런 광고 디자인이에요. 이 기술은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Always listening, 항상 듣고 있다 이고요. 목에 걸고 다니면서 24시간 그냥 내가 하는 말을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진짜 친구처럼 반응을 해줘요. 근데 뭐 얘기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문자로. 그래서 목에 걸고 예를 들어서 내가 미술관을 갔어요. 미술관을 가서 혼자 이렇게 작품을 보다가 이 작품 되게 이쁘다. 이거 누가 그린 거지? 하면은 문자가 띠링 와요. 이 프렌드한테. 이거 뭐 아그네스 마틴 거고 뭐 몇 년에 그린 건데 이 작품 나도 진짜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와요. 챗GPT나 제미나이도 사실 목소리를 사용해서 인터랙션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프렌드라는 회사는 철저하게 뭐 인포메이션이나 프로덕티비티 이런 기술이 아니라 감정적 교류를 하는 정말 친구이다를 되게 중점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가격은 129불이고요. 이거 한 번만 내면은 뭐 다달이 내는 서브스크립션 피 같은 건 없습니다. 근데 예측하셨다시피 반응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가장 큰 이유는 프라이버시겠죠. 내가 목에 걸고 다니고 내가 신경 써서 끄지 않는 한 얘는 항상 내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데이터가 뭐 어딘가의 서버로 전송이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 얼만큼 저장이 되는지 그 데이터가 어디에 쓰일지는 사실 잘 모르는 거니까 그 부분이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또 내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타인의 얘기도 듣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을 걸어가다가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만났어. 근데 친구가 갑자기 막 개인적인 얘기를 해요. 막 나 어제 남편이랑 싸웠다. 막 이혼하고 싶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 친구는 자기 목소리가 녹음되는 걸 동의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럼 내가 잠깐 얘기하지 마. 나 이거 녹음하고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철학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아직 이런 기술을 환영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보면 뉴욕 지하철에 이 광고 되게 많이 때리거든요. 근데 10개 중에 한 9개? 한 10개 중에 10개? 거의 모든 광고가 훼손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friend라는 글자에 X 쳐져 있고 막 AI is bad, 뭐 막 friend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막 낙서돼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뉴요커들이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할로윈 때도 한 틱톡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프렌드 광고로 커스튬을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자기 친구들이 자기 커스튬에 낙서를 할 수 있게. 그래서 그만큼 약간 밈이 될 정도로 사람들이 프렌드를 좀 싫어합니다. 아무래도 테크놀로지가 뭐 친구까지 대체한다라는 개념이 사람들한테 아직 반감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사실 이 프렌드 광고 자체도 웃겨요. 얘네 웹사이트 들어가 보면 몇 가지 광고가 있는데 왜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지 싶더라고요. 뭐 친구랑 게임을 플레이스테이션으로 하고 있는데 멀쩡한 인간 친구가 옆에 있는데도 막 얘랑 얘기를 해요. 마치 인간보다 얘가 내 마음을 잘 알아준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듯이. 뭐또 첫 데이트를 나갔어요. 데이트를 나갔는데 이 남자가 옆에 있는데 막 얘를 무의식적으로
만지면서 얘한테 말하려고 하는 그런 광고도 있어요. 그 얘네가 중점적으로 얘기하려는 프렌드가 사람보다 낫다라는 메시지가 사람들한테는 잘 통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걸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도 아직 널리 상용화될 만큼 좀 기술적으로 자연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나는 말을 하는데 얘는 문자로서 대답을 하는 거잖아요. 뭐 어떠한 기술적 리미테이션이 있었겠죠? 뭐 사실 챗GPT나 제미나이 같이 뭐 주고받고를 계속 말로도 할 수 있을 텐데 뭔가가 뭐 안 된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그 내가 폰을 항상 보고 있어야 한다는 그 기술적인 제한이 사람들이 아직 널리 쓰기에는 좀 부담이 되지 않나 싶어요. 이런 비슷한 AI 웨어러블 기술로 미라는 것도 있어요. 미인데요. 이거 최근에 아마존이 인수를 했거든요. 이거는 펜던트는 아니고 팔찌고요. 똑같이 24시간 내 말을 듣는 거예요. 대신 차별점은 이렇게 뭐 감정적 교류를 하는 친구라는 포지셔닝보다는 약간 비서 역할을 하는 제품이에요. 하루가 끝나고 뭐 서머리를 보여줘요. 아, 너 오늘 회사에서 이러이러한 미팅 했는데 이런 중요한 점 잊지 마. 아니면은 너 아까 전에 친구랑 여름에 파리 갈 계획 세웠는데 그 계획은 대략적으로 이러이러했어. 며칠부터 며칠까지 가고. 그러니까 뭐 이거 잘 기억해둬. 그런 제품도 있습니다. 두 번째 회사는요. 원엑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니오라는 로봇이에요. 이 로봇은 가사 도우미거든요. 보시면 조금 저는 무섭게 생긴 것 같은데 테슬라의 옵티머스나 뭐 보스턴 로보틱스의 그 로봇 강아지 있죠. 걔네랑 다르게 되게 말랑말랑하게 생겼어요. 실제로 좀 더 사람같이 집에 어울릴 수 있게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막 허그해달라고 하면 허그도 하는 동영상도 봤어요. 좀 허그할 만 날 만큼 부드러운가 봐요. 그래서 얘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가사 도우미예요. 집 구석에 이렇게 서 있다가 야 와서 빨래 좀 개줘 이러면은 띵띵 와가지고 빨래 막 개요. 그런데 아직 많은 걸 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 CEO가 인터뷰한 거 들어보니까 대표적으로 막 빨래 개기, 내가 다 마신 물잔을 싱크대에 갖다 주기, 아니면 손님이 왔을 때 문 열어주기 정도의 유스 케이스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2026년 출시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시가 아니라 배송 시작 예정이에요. 근데 이렇게 제한적인 가사 일을 할 수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회사가 아주 웃긴 방법을 생각한 게 어려운 걸 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야 우리 애기 분유 좀 타줘 이렇게 시키면 얘는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인간한테 SOS를 쳐요. 아 지금 내 손님이 내 주인이 나 못하는 거 시켜서 도와줘 하면 원엑스 회사에 앉아있는 실제 사람들이 이 로봇의 눈에 달린 카메라로 그 집을 보면서 실제로 로봇을 조종을 해요. 이거야말로 프라이버시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실제로 인간이 내 집과 내 가족을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렇게 인간이 테이크오버를 하기 전에 동의를 구하겠죠. 뭐 분유 타기는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한테 뭐 컨트롤을 넘겨도 될까요? 라고 하겠지만 뭐 알게 뭐예요. 어떤 해커가 해킹해가지고 이 카메라로 내 집을 감시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도 그렇고 만약에 이 기술을 뭐 몇백만 명이 쓰는 기술이 되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그 몇백만 명이 시키는 일을 어떻게 인간이 다 하겠어요. CEO 말로는 이게 일시적인 거래요. 어떤 AI 기술이든 정보를 통해서 트레이닝이 필요하잖아요. 뭐 테슬라의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도 실제로 사람들이 운전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AI가 이제 학습을 해서 자동차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든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얘를 조종함으로써 이 로봇이 처음부터 끝까지 집안일을 전부 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술은 아까 말했듯이 내년 몇 월인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내년부터 배송 시작이고 지금 200불을 내면은 웨일리스트에 조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게 열리면 200불을 냈던 사람부터 우선순위가 주어지는데 얼마냐면
2만 불입니다. 한국 돈으로 뭐 한 3천만 원 되겠네요. 2만 불을 내면 그냥 이 로봇 한 명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만약 2만 불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한 달에 499불을 내시면 서브스크립션 베이스로 이 가사 도우미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프렌드 그리고 니오 이 두 가지 기술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아주 주목받고 있는 기술들이긴 한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조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기술들이에요. 한국에 만약 출시가 된다면 한국에서도 많이 사용을 할까요? 아니면 한국 대기업들이나 스타트업에서 이런 기술 이미 만들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볼 만한 재밌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